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35%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08%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둘 다 올랐잖아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 물량이 엄청 많았고,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아서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어중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 금융투자 쪽에서 굴리는 돈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선물과 현물 이렇게 흘러다니는 돈이 되어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시장 추세에 영향을 받는 돈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상승을 했다고 해서 또 내일 또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코스닥 2차 전지 쪽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수급을 쥐락펴락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단기적인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 수급 아직은 특별히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것들은 돈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거는 물가인데 미국 기준금리 잠시 먼저 보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장기간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잘 나가서 이번 7월에 또 금리를 올리니 많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늘어났다가 돈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지난 6월달 물가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런 모습, 예전보다 지금 많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유가 하락이죠. 또 유가가 하락되니까 우리는 이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는 안정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바꾸어서 경기로 보게 되면은 유가도 하락하고 있으니 세계 경기도 좋지 않다. 특히 중국 경기도 좋지 않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물가는 이렇게 잡혀가지만 실제 경기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갖다가 동결을 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감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 펑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세수 펑크가 난 것을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 사람들 호구로 보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부동산 양도세도 많이 내고 또 법인세도 많이 내고 소득세도 많이 내기 때문에 자꾸 세금이 늘어나요. 그런데 세금을 갖다가 좀 줄여준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얼마나 회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세수풍크가 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고, 또 돈이 잘 돌지 않으니까 부실, 지금 새마을공고, 건전성 문제 이런 거 특별 점검하니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이 돈이 이렇게 늘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늘어난다, 가정의 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면 돈이 늘어나니까 흥청망청 쓰대다가 만약에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 한 번 늘어난 어떤 그 지출은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럽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늘어날 때, 돈이 늘어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들 있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은 돈을 빨아당깁니다.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이렇게 돈을 빨아당기게 돼 있어요. 상품을 갖다가. 그 경쟁을 통해서 조금 살아남는 데는 더 많이 빨아당기겠죠. 독점하는 데는 더 많이 빨아당길 거고, 기업은 이렇게 돈을 벌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찍히면은 이제 가치를 재평가 받습니다. 돈이 늘어날 때는 부동산 가격도 쭉 오르고,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도 쭉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돈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이 늘어나면 반대로 기업 쪽에서는 돈을 많이 흡수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세금은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내년에도 뭐 계속 돈을 잘 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아주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비정상입니다. 월급이 이번 달 나온 거 다음 달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비정상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기업을 한다든지 그 다른 쪽에는 돈이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지만 안 벌 때는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늘어날 때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분배하기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세금을 갖다 걷어서 나눠주게 돼요. 그 나눠줄 때 빈부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니도 줄게, 니도 줄게, 니도 줄게, 니도 줄게 다. 그러면 나눠주면 빈부격차가 해결되느냐?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다 나눠줘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래 줄게 많이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 기업이 예전만큼 돈을 못 버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수 펑크,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거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요. 또 그리고 부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그럼 돈이 늘어날 때보다 돈이 줄어들 때는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정부의 선택은 뭐냐? 이제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집에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전에 뭐 돌반지, 있제, 뭐 은행에 저금 얼마 있노? 아니면 저거 팔면 얼마 나올까 중고로 팔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팔아가지고 조금 가능하면 버텨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시 뭐 빚내놓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이래 줄어들 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최대한 짜보고 마른 수건도 짜듯이 짜보고 줄일 건 줄여보고 허리띠 졸라매서 그렇게 해서 지출할 거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간을 견디고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만들어, 그러니까 경제를 잘 발전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사실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데 대갈빼기를 쓰지 않고 어떨 때 대가리를 쓰냐면 그냥 추경해서 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추경해서 빚내가지고 뭐 나눠주면 되지. 이게 가장 손쉬운 거죠. 빚내서 주면 되는 거니까. 정부가 빚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당장은 사탕 발려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좋다, 달콤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빚내서 계속 주고 빚내서 계속 주고 빚내서 계속 주고 그럼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씨 그 돈이 쓰레기가 된다는 걸 갖다가 금방 눈치를 채게 돼요. 이런 과정을 겪은 게 바로 저쪽에 얼마 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도 이런 국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돈이 예전에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출 연체, 뭐 파산 이야기도 오고, 또 그리고 정부 세금이 잘 안 거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잘 해야죠.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최대한 빚내지 않고 이를 버텨나가가지고 또 다시 경기를 갖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을 해서 방법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돈 내서 빚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은 나라 개판 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 내서 뭐 돈을 더 풀어서 손쉽게 지금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미리 예상을 하고서 뭐 국가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가정은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젊을 때는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이만큼 벌면 이만큼을 쓰고 이만큼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연금을 세이브하든 주식에 세이브하든 어떻게든 세이브를 해서 내가 이제 수입이 없을 경우 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입이 점점 쪼그라들었을 때 이때 대비한 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생은 망했다고 내일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버는 거 더 쓰고 빚내서 더 쓰게 되면 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가락 쫄쫄 빨게 됩니다. 손가락 쫄쫄 빨고 이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동소득은 나이가 들어서 일으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성기 씨, 국가 네가 책임져라. 씨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고, 돈 좀 더 자꾸 국가에다가 책임져라. 표 찍을 때도 돈 더 준다는데 나라 씨 어째 되든가 말든가 자꾸 찍게 되면 나라 개판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시기를 잘 경험해서 극복해서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늘 이렇게 경기 관련 이런 지표들 좋지 않을 때 항상 투자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7월달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7월 13일 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미국은 7월 25일 날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준금리를 올리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경기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기준금리 차가 그럼 지금 1.75%인데 2%가 나게 된다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할는지 몰라도 저 2%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입니다. 가만히 놔놔도 우리나라보다 미국 채권을 갖다가 더 안전한 것으로 묶어주는데, 금리가 2%가의 차이 나게 돼서 저거 외환 시장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치게 되면은 나라 지금 골 때리는 상황으로 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태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각자 도생하는 심정으로 사십시오. 국가 보고 해내라, 국가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 그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온 삶이 있다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을 갖다 좀 나누면 좀 그렇지만은, 나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면 좀 해피하게 살았다 하면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그럼 국가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국민을 갖다가 다 어떻게 살게 만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책임질 때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밥만 건거히 먹고 살 수 있게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스스로를 좀 책임지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시장의 수급은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이렇게 매집하는 종목들, 운수장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 업종 있죠.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자동차 돈 들어온 거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전기전자 돈 들어온 거 지금 하루 이틀 봅니까? 계속 보고 있죠. 운수창고 전기가스업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국가이잖아요. 우리만 똑바로 살면 됩니다. 각 개인들이 똑바로 살면 국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지금 될 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모아둬야 되겠죠. 일단 멀리 다른 그건 떠나서 일단 스스로 살아남고 좀 투자금 좀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난 다음에 그건 나중에 나라 주던 그거는 각자 취향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하고 이런 거 맞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 빌릴 때 부채가 대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는 아무도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필연적으로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군가는 나가 죽어야 되는 세상이 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욕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돈 벌고 난 다음에 기부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이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소비를 잘 하는 겁니다. 돈 벌어서 돈 많이 쓰면은 이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이렇게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샀다는 거예요. 현재 저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KG 케미칼 이 종목은 괜찮죠. 지금 세력들이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먹고 나갔다가 다시 지금 재진입했는데 지금은 좀 어중간하죠. 뭐 이때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은 참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이거 뭐 여러분들께 시황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인데 세력들은 특히 간접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면서 뭐 돈을 갖다가 뭐 저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아무거나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러고 뭐 자꾸 핑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유지책으로 만들어낸 테마가 경기 침체,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 대항공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쪽으로 돈 들어오는 게 보이죠? 실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오늘은 또 제주항공 올라왔는데 제주항공은 현재 이 평범한 구간에서 이거 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상승에 있다가 어떤 때는 좀 떨어지면 여기까지 가는데 적어도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 할 때, 이건 또 상승 추세면, 하락 추세 때 빨간 점, 이렇게 쭉쭉 분할 매수해서 상승 추세 때 파란 점 놓으면 분할 매도해도 들어가는 게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의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편법을 써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대해서 이때 세력들이 들어온 거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다가 어느 날 똑같은 종목인데 주가 좀 떨어져서 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자력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제주항공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때 좀 올랐을 때 상승 평범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잠시 떨어질 때 하락 추세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력 경쟁해서 다시까지 올라온 겁니다. 뭐 이 종목 뭐 처음 본 사람 잘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거나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자력 경쟁해서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자,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들어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고점 다시 넘어가는 가파른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KC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 이거 매수에 대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진짜 좋은 겁니다. 특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파란색이 나온다는 것은 이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뒤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이때부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수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탈이 크게 뭐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빨간 점 뜨면 이건 찌었습니다. 찌었어. 완전히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세력들이 물량 조절에 실패했고 또 세력들도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어떤 위험이 닥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좋았고 사실 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도 장기 투자하거나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이 평범한 추세에서 빠른 순환 매매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빠른 순환 매매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 하락 추세 이런 거는 다우기술 오늘 여러분들 검색이 됐죠? 그냥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언제 추가하느냐? 전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250 종목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250 종목 정도만 관리하고요. 이런 거, 다우기술 이런 거 하락 추세 있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그럼 종목 추가하는 방법은 이런 마감 시황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몇 종목이나 봤어요. 그럼 상승 평범에 있는 구간들 몇 개 봤죠? 그런 거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여러분들 임의로 검색을 해서 오늘 이 종목 어떤지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자주 최근에 떠오르는 테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놓여 있다면 한번 넣어놔 보는 거예요. 넣어놨다고 해서 다 250 종목 어떻게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매매도 하지 않은 종목, 억지로 몇천 종목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시장에 이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시장의 지금 흐름을 대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 정도의 한 250 종목 매매 대상인데 여기서 다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이 평범한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오늘 본 것처럼 매수 타이밍에 놓인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눌림목을 지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자, 시장 참 돈이 없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한 2%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로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늘 그래요. 돈이 없을 때가 좋은 투자의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아까 우리 그 종목들 보면 제주항공 자력 경생할 때까지 그쵸? 기다린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 각자 스스로 자기 삶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그런데 어렵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덩쳐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무슨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면서 기부받은 거 지가 다 띵까 처먹는 새끼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여럿이 살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도둑질 하는 놈도 있고 대놓고 도둑질 하는 새끼들도 많고 없는 사람들 위안한 척 하면서 도둑질 하는 참 대단한 인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대지 말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내가 잘 되면 니한테 뭐 해줄게. 내가 잘 되면 뭐 해줄게. 그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거지 새끼도 알고 왜 저 새끼가 잘 되는데 내가 저 새끼한테 콩콩을 받을 생각합니까? 그거 기다릴 어떤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열심히 사세요. 자력으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게지. 저 새끼 잘 되면은 내가 콩콩을 좀 받아 처먹어야 되겠다. 그건 또 무슨 마음가짐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